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의 생방송 도중 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황정민 아나운서를 향해 황정민 나와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곡괭이를 들고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막기도 힘들었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황정민 아나운서는 피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이 대형 방송 사고의 후유증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결국 황정민 아나운서는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서 지금 입원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KBS의 보안 문제도 지금 점검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KBS는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송 도중, 생방송 도중 오픈 스튜디오의 유리창을 다 박살을 내고 곡괭이 3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총도 가방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KBS 보안 요원들의 대처는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KBS 쿨 FM 황정민의 뮤직쇼 제작진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어제 서울 여의도 K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에는 곡괭이를 든 괴한이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해당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던 KBS 쿨 FM 황정민의 뉴스쇼 제작진은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자, 유리창이 모두 깨져서 흉기를 소지한 괴한의 내부 침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제작진은 남성이 지목한 당사자인 황 아나운서의 방송 진행을 멈추고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입장문에서 황 아나운서가 사고 와중에 개인의 판단으로 스튜디오를 떠났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제작진은 황정민 아나운서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황정민의 뮤직쇼의 대체 진행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경위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서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지금 CCTV 영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 당시 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생방송 도중 대형 방송사고가 터졌습니다. 자, 문제의 A씨, 이 47세입니다. 지금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A씨에 대해서 특수죄물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A씨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으로 접근했습니다.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 당시 A씨의 가방에는 조립식 곡괭이와 작은 곡괭이 2개, 가스총을 숨긴 채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 3시 42분쯤 2층 오픈 스튜디오 앞에서 즉석 조립한 곡괭이로 유리창을 깬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됩니다. 검거 직후에 25년 동안 도청을 당했는데 누구도 안 들어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 스튜디오를 한번 봅시다. KBS의 라디오 황정민의 뮤직쇼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스 안에는 진행자 황정민 아나운서, 그리고 출연자 김형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10초가량 청취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황정민은 즉시 자리를 피했고 김형규가 대신 라디오 진행을 마쳤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영상에서 이 A씨는 황정민 씨 나와, 황정민 나와 라고 크게 외치면서 1m 가까운 길이의 손잡이가 달린 긴 곡괭이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유리창 6개를 깨부쉈습니다. KBS 시큐리티 직원들 6명이 아저씨 이봐요라며 남성 주변을 에워쌌지만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야 남성은 시큐리티 직원들에게 곡괭이를 건네줍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해서 이 보안 요원들이 접근을 거의 못했습니다. 자, 이 KBS 측은 어제 낸 입장문에서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는 일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KBS 시큐리티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KBS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진단했습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KBS 건물은 현행 통합방위법상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KBS는 그렇습니다. KBS 건물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다. 철저한 방어 계획이 필수적인 국가 중요시설이다. 조직 기강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졌는지 국민에게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이런 종류의 테러 사건이 벌어진 경우 KBS는 생방송 시설 내부에 요원을 투입해 방송 장비와 방송 출연진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큐리티 요원들이 가스총과 전자봉 등 장비를 상시 휴대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어느 요원 하나 범인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범인이 폭발물 등을 휴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KBS 측은 이에 대해서 경찰이라고 해도 이 곡괭이를 들고 덤비는 사람에게 몸을 던져 곧바로 제압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분들이 교환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KBS 시큐리티가 신속히 대처한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큰 사고 없이 일이 잘 마무리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KBS 공영노조의 주장처럼 이 KBS가 국가 중요시설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픈 스튜디오도 문제 라디오 방송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허술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봐도 이 뭐 가스총 뭐 무슨 장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나이바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는 아마도 이런 시큐리티에 관한 준칙,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분들이 매뉴얼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KBS는 보다 엄격한 이 보안 준칙을 만들고 지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황정민 아나운서 이번까지 했다니까 상당히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빨리 하루속히 마이크를 잡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